안녕하세요.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김창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창현쌤은 올해 세운 목표를 잘 이루고 계신가요? 올해 목표요? 네. 올해 목표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사실 그 다이어트를 연초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창현쌤이 꽤나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지속해 오고 계시잖아요. 평생 해오고 있죠. 그래도 약간의 그냥 슬럼프 기간이신 거로. 네. 네, 저도 올해 목표로 좀 공부를 사실 하려고 했거든요. 오. 근데 이 인간의 나약함이란 네. 지금 상반기가 아직 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좀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새해 지금 목표를 세우셨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말했던 1부에서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조금 비슷한 또 습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는 웬디 우드의 헤빗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빗은 우리나라 말로 습관이잖아요. 그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습관들을 좀 세팅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습관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창윤쌤은 혹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기는 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계획이랑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계획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번에 의지가 또 약해가지고 실패하게 됐다. 이렇게 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의지력만으로는 계획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러닝을 그래도 한 일주일에 3번 해야지라고 목표를 세웠다가 이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아니면은 오늘은 좀 쉬고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또 이번에 의지가 너무 약했다. 이렇게 좀 자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책을 읽고서 이게 좀 위로가 되는 거야. 이게 의지 문제는 아니었나 보다 이러면서. 저도 뭔가 의지로 하려고 했을 때는 다 실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영어 공부 막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내가 세운 목표를 이제 다시 떠올리면서 이 세운 계획을 실천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반면에 오늘은 또 하기 싫다. 그러니까는 뭐 내일 할까? 막 이런 식으로 이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이 계획을 좀 미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뭔가 이 의지만으로는 계획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뭔가 해야 되는 일이 닥치게 됐을 때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뭐 핑계거리가 많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런 핑계들을 만드는 게 인간의 당연한 이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습관이 길러지도록 이 행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책의 제목인 습관은 어떻게 계획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습관적 행동이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할 것 같으세요? 습관적인 행동이 한 30% 정도? 30%요? 네. 약간의 근사치에 어. 접근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 행동의 43%나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습관적인 행동이네요. 그죠? 그래서 거의 절반은 우리가 뭔가 의식적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해야지라고 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직장인이나 학생분들은 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나갈 준비 이 하는 과정들이 다 자기만의 이런 뭔가 루틴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습관적으로 이 자동화된 이 행동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의식적인 행동으로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정해진 뭐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뭐 양말 여기 있으니까 양말 가지러 가고 좀 무의식적으로 하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뇌가 이렇게 습관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행동을 배울 때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이 행동이 반복되고 이 습관이 되면은 기저핵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에서는 의식적인 선택과 또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비되는데 이 기저핵 같은 경우에는 자동 패턴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는 불필요한 어쨌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 반복된 행동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기저핵으로 이렇게 넘기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한 습관이 형성되면은 뇌가 어쨌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되니까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확실히 뭔가 의식적으로 뭔가 하면은 되게 힘들게 되는데 저희가 뭔가 반복적으로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 하는 행동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에너지가 들진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도 그 운동을 이제 좀 습관을 많이 붙이게 됐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는 막 운동 한 번 하러 가는 게 얼마나 막 힘이 드는지 막 그랬다가 요즘에는 그냥 생각 없이 가서 운동하고 하는 게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습관이 좀 정신 건강에 좀 어떤 영향을 또 어떤 변화들을 좀 가지고 오는지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 규칙적인 운동이랑 건강한 식습관 등과 같은 이런 좋은 습관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자연적으로 분비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로 통해서 불안이랑 우울을 완화하는 데 도움도 되고 특히 이제 아침 루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하는 습관적인 행동들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또 조절해 주는데 또 역할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관리에 또 더욱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침에 하는 행동이나 그날의 이제 습관들이 그 날의 컨디션이랑 기분을 좀 결정한다는 좀 말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아침에 하는 좀 행동이나 습관들이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막 눈 뜨자마자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아까 오베 할아버지처럼 뭔가 그래도 내 배우자랑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이 생활 시작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아마. 네.
창윤 쌤 혹시 그런 아침 루틴, 아니 아침 습관 이런 거 있으세요? 아침 습관.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안 좋은 예시를 제가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아, 핸드폰을 네, 하셨나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좀 했어요. 아, 네, 이게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나쁜 습관 먼저 떠오르네요. 아, 보통은 이제 나쁜 습관이 좀 더 떠오르기는 하죠. 좀 더 자극적이고. 그죠, 그죠. 네. 그래도 아침에 뭐 물 한 잔 마시기 이런 거는 또 신체에도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네. 저도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거를 꼭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쨌든 내가 뭔가 이 아침에 규칙적으로 하는 이 습관들이 또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작은 습관이라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거는 이 정신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창현쌤. 네. 창현쌤의 좋은 습관 있으신가요? 좋은 습관. 이 습관이라고 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밥 먹고 산책하는 거. 좋은 습관이죠. 아, 근데 이게 습관인지 루틴인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저도 용어가 습관이랑 루틴이랑 어떤 차이점이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일부에서 창현쌤이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네. 저는 습관도, 저희가 보통 막 생각하는 거는, 뭐 습관적으로 다리를 떠는 사람, 예. 아니면 습관적으로 막 손을 물어뜯는 사람, 뭐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몇 킬로를 빼겠다라고 하면은 규칙적으로 뭐 운동하기, 그 다음에 뭐 규칙적인 식사하기, 뭐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넓은 의미에서의 습관이네요. 그죠? 뭔가 루틴에 대한 것들도 약간 포함하고 있고, 이 책에서 말하는 습관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하게 될 습관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때 굉장히 이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루틴적이다라는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좋은 습관 어떤 게 있는지 제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자면 저도 이게 좀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빨래를 좀 잘 안 밀리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네. 저는 빨래를 좀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딱 저는 수건이랑 이제 뭐 속옷, 잠옷 이런 거 따로 빨고 겉옷 따로 빨고 이렇게 딱 분류를 해서 빠는 편이거든요. 네. 정해진 딱 이게 언제 소진됐을 때 언제 빤다. 약간 이런 게 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를 하고 났을 때 이 뽀송한 그 세탁물에서 오는 그 행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체계적이시네요. 이 빨래만 좀 그래요. 다른 집안일들은 안 그러는데 빨래만 좀 유독 제가 좀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나쁜 습관이 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이 책에서 좀 나오나요? 네. 그래서 나쁜 습관이 이제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습관적인 행동이 몸에 익혀지는 과정에는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보상을 받게 되면은 이 패턴이 이제 반복되고 이제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쁜 습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걸 했을 때 뭔가 즉각적인 도파민이 딱 나오잖아요. 뭐 핸드폰을 내가 막 네.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뭐 게임을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 음주를 막 내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나쁜 습관들이 다 좀 즉각적인 보상이 오는 습관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때는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또 도파민이나 아니면 세로토닌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데, 나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이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는 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된다고 봐요. 그러면 좋은 습관을 좀 잘 했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이랑 이런 것들도 오면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충족감도 같이 주는데, 네. 이제 나쁜 습관을 하게 되면은 좀 도파민이 좀 강렬하게 나오면서 그 행동을 계속 강화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네, 맞아요. 단순히 네. 쾌락적인 그런 보상만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그 안 좋은 습관이, 안 좋은 행동이 더욱더 고착화되게 만들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예시로 좀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이 습관적으로 반주를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녁에 내가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는 네. 또 맛있는 밥 먹으면서 이제 간단하게 반주해야지. 이렇게 네.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약간 좀 그 보상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보상이라고 할까요? 습관적으로 나 오늘 힘들면은 나 오늘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배달. 이게 좀 자동적으로 네. 습관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쁜 습관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저도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막 폭식을 하게 되거든요. 제 예시를 들어주셨네요. 네. 그죠. 그래서 이 각자만의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쁜 습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이제 내가 이미 과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인 행동을 하려 하기보다는 좀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더 나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더 나쁜 행동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으로 뭔가 지금의 힘듦을 잊어버려야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쁜 습관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저는 또 핸드폰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쇼츠 이런 거 되게 좀 많이 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딱 피곤하면은 그냥 진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쇼츠를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 스크린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좀 걸어놓고 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그 나쁜 습관들을 좀 교정을 하고 네. 좋은 습관들로 설계를 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인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습관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3가지 원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행동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물 2리터를 먹는 거를 목표로 세웠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컵을 책상 위에 항상 올려둔다든지, 내가 보이는 곳마다 물컵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을 하는 거를 목표로 했을 때는 이제 뭐 운동복을 침대 가까이 옆에다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행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운동하기 싫을 때 운동복 입고 자거나. 네. 그러면 새벽에 좀 가기 수월해지니까. 네네. 아니면은 최근에 들었던 거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은 침대맡에 이제 칫솔이랑 치약을 미리 짜두고 아침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단 칫솔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이 돼가지고 일어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네요. 저 실천을 해보고 다음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목표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올해 좀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뭐 어플을 지운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뭐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좀 음주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술을 보관을 안 하든. 그죠. 습관적으로 사던 술을 마트에 가면 항상 사던 술을 그러니까 쟁여놓질 않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저 다이어트 할 때 생각해 보면은 냉장고에 그냥 음식을 감자랑 닭가슴살만 두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가혹하셨네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행동을 실천하는 맥락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습관은 반복적인 자극과 상황에서 상황 패턴을 익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만들 때는 같은 시각 그리고 같은 장소라는 이 세팅을 만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뇌에 자동 신호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목표를 세우셨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날엔 아침에 하고 뭐 어떤 날은 저녁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불규칙하게 설정을 하기보다 처음에 내가 이거를 이제 습관으로 들이자라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 상황을 반복적으로 해야지 이게 내 몸에 익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일한 환경, 동일한 세팅, 뭐 동일한 시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은 이 어쨌든 습관 형성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행동 이후에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게 나쁜 습관이 몸에 쉽게 익는 이유가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서 나쁜 습관이 몸에 쉽게 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좋은 습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행동 자체만으로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운동하는 게 사실 보상이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고 나서 내가 좀 좋아하는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다른 나만의 그런 보상을 꼭 이렇게 바로 만드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뭐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다던가. 네. 맛이 있으면은 뭐든 좋죠. 네, 네네.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3단계를 계속 이제 반복하면은 내 몸이 익게 되는데요. 내 몸에 한번 학습된 습관은 이후에는 이제 보상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이제 행동이 습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폭식을 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좀 어떻게 고쳐야 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알려주신 것들을 좀 도입을 해보고 그 행동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또 뭐 동일한 세팅에서 할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뭐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한번 습관들을 좀 교정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는 오늘 이제 습관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반복하면 된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결국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이게 몸에 벨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라고 저는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그 노력도 이제 잘 하면은
이제 막 그 매번 의지력을 쓰면서 막 이렇게 소진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환경이랑 좀 잘 세팅을 하면서 하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네. 아,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들은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쉽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한번 실천해 보시고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한번 다시 네.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계획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하반기에 다시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 진행자 김창현 유리였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구이. 구이